안녕하세요. 필앤노트 서재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인물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이자 5현제의 마지막 군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서 전란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사색을 담은 명상록을 남긴 철인 황제이다. 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다. 12살에 철학의 마음을 뺏긴 뒤 거친 외투와 맨바닥을 벗삼았다. 스승 루스티쿠스가 건네준 해방노예 에픽테토스의 강의록이 나의 삶을 결정했다. 제국 최고의 자리에 앉고서도 매일 밤 천막에서 쓴 것은 명령이 아닌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괴로워하지 말라. 되뇌인 그 말은 남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는 나의 기도였다. 수사학 키케로, 기원전 55년. 핵심 요약.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정치가 쓴 책입니다. 뛰어난 연설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를 탐구하며 법률에서 역사와 철학까지 두루 갖춘 교양인을 이상으로 제시합니다. 감상 배경.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25세 황태자 마르쿠스가 스승 프론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밤낮 없이 키케로의 화려한 연설문을 필사하던 청년은 점차 빈틈없는 말보다 단단한 내면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후계자로서 민중을 향한 화려한 연설을 포기하고 그는 침묵 속의 철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훗날 황제가 남긴 명상록에 수사학적 기교가 한 줄도 없는 것은 바로 이 불면의 밤들이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 강의. 에픽테토스 108년. 핵심 요약.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인은 학대를 일상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비틀자 에픽테토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러지겠군요. 실제로 다리가 부러지자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부러졌군요. 이 책은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일조차 흔들리지 않았던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제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핵심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에픽테토스는 가르칩니다. 감상 배경. 서기 146년. 수사학을 버리고 철학을 택한 25의 청년에게 스승 루스티쿠스가 낡은 필사본 하나를 건넸습니다. 절름발이 해방 노예가 남긴 거칠고 투박한 강의록. 제국의 예비 지배자는 가장 낮은 자의 기록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도 바깥의 영광에 취하지 않기 위해 그는 다리 부러진 노예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되뇌었습니다. 다치지 않기로 하라. 그러면 다치지 않는다. 국가 플라톤, 기원전 375년. 핵심 요약.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며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철인왕 사상으로 유명합니다. 서양 정치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감상 배경. 서기 169년. 게르만족이 알프스를 넘어 제국의 심장부를 위협할 때 황제는 로마의 화려한 궁전을 떠나 도나우 당변의 차가운 진흙밭으로 향했습니다.
국가에서 시민은 팔다리요, 국가는 몸통이라 했던 플라톤의 말을 증명하듯 그는 죽는 날까지 10여 년을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병마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남긴 명상록의 한 구절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해롭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도 해롭지 않다. 개인에게 고통스럽더라도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감내해야 한다는 원칙. 도나우 강변의 전선에서 10여 년간 제국을 지키면서 사적 안위보다 공적 의무를 택한 마르크스를 향해 후대 역사가들은 플라톤이 꿈꾸던 철인왕의 실제 구현이라 평가했습니다. 일리아스, 호메로스, 기원전 8세기. 핵심 요약. 기원전 8세 뒤 호메르스의 서사시입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사이의 10년 전쟁 중 마지막 해,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영광, 비극을 노래합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영웅의 명예를 다룬 서양 문학의 기원입니다. 감상 배경. 야만족의 피가 얼어붙은 카르눈툼 요새의 겨울. 매일 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병사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황제의 곁에는 일리아스가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죽어간 영웅들을 나뭇잎에 비유했던 호메로스의 문장을 읽으며 마르쿠스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인 자신조차 결국 흙으로 돌아갈 낙엽임을 식시했습니다. 나뭇잎들이 그대의 자녀들이기도 하다. 칭찬을 보내는 자들도 나뭇잎이요.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자들도 나뭇잎이다. 그대의 명성을 후세에 전할 자들도 나뭇잎이다. 명성도 비난도 전장의 칼바람 앞에서는 봄날 피었다 썩어갈 낙엽일 뿐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뼈저린 사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천막에서 황제가 자기 자신에게 무수히 반복한 이 말은 일리아스를 읽은 수천 년의 독자 중 가장 담담한 해석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 왜, 소포클레스, 기원전 429년. 핵심 요약. 소포클레스가 쓴 그리스 비극 모음집입니다. 대표작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가 역병의 원인을 추적하다가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완벽한 전형으로 꼽은 작품입니다. 감상 배경. 서기 165년경 로마를 덮친 안토니누스 역병으로 하루에만 수천 구의 시신이 마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침착함을 잃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황제는 아테네 원형극장의 관객석을 상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죽인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르며 파멸할 때 관객은 이를 지켜보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제국 앞에서도 황제는 이런 통찰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비극이 무대에 올려진 것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것에 기뻐한다면 더 큰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관객이 비극을 견디듯 자기 삶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견딜 수 있다. 이것은 여유로운 문학 감상이 아니라 병든 제국을 통째로 짊어지고서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황제가 매일같이 건넨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기원전 8세기. 핵심 요약. 기원전 8세기 호메르스의 서사시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10년 귀향길을 그립니다. 외눈박이 거인 마녀 키르케,
저승세계를 지나는 모험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인내를 찬양합니다. 감상 배경.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에 갇힙니다. 거인이 이름을 묻자 오디세우스는 아무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인의 눈을 찌른 뒤 탈출에 성공하자 거인은 동료들에게 아무도 없다가 나를 해쳤다고 외쳤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동굴을 빠져나온 뒤 오디세우스는 참지 못하고 진짜 이름을 밝히며 거인을 조롱했고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이야기에서 딱 한 줄만 명상록에 옮겨 적었습니다. 내 마음이 속으로 웃었다. 오디세우스는 참지 못해 화를 자초했지만 마르쿠스는 조롱이 아닌 웃음만 적었습니다. 겉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속으로 웃은 저리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먼 바다의 신화에서 황제가 읽어낸 한 줄의 생존법이었습니다. 탄원하는 여인들. 에우리피데스. 기원전 423년. 핵심 요약. 기원전 5세기 에우리피데스가 쓴 그리스 비극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아들들의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남긴 슬픔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작품입니다. 감상 배경. 역병을 막으려 막사 밖에서는 약초와 주술에 매달리는 병사들의 헛된 몸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맹목적인 공포를 지켜보며 마르쿠스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속 늙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인간의 본성. 피할 수 없는 허무 앞에서 분노하거나 기적을 구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고 그는 명상록에 적었습니다. 지금 이 하루, 내게 허락된 한 걸음을 흔들림 없이 걷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 비극전집 2. 에우리피데스. 기원전 5세기. 핵심 요약. 에우리피데스가 쓴 그리스 비극 모음집입니다. 그중 벨레로폰은 모든 것을 잃은 영웅이 절망에 빠져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신들의 세계에 오르려다 추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상 배경. 사방이 불타는 도나우 강변의 처참한 절망 속에서 황제는 하늘로 솟아오르려다 추락한 영웅 벨레로폰의 분노를 목도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정의감에 불타 신을 원망해봤자 세상은 인간의 피 끓는 분노에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진흙밭에 길게 누운 병사들 위로 침묵하는 별빛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외부 사건에 분노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니. 거대한 자연과 우주 속에서 우리의 분노는 덧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화를 내봤자 결국 지치고 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시대에 맞서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매일 눈앞의 임무를 해내는 것만이 그가 택한 저항이었습니다. 테아이테토스, 플라톤, 기원전 369년. 핵심 요약. 플라톤이 쓴 대화편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를 탐구합니다. 눈으로 보면 아는 것인가? 맞다고 믿으면 아는 것인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인가? 이 질문을 처음으로 깊이 파고든 책입니다. 감상 배경. 로마 제국의 1인 지하
만인지상의 권력. 그러나 권력의 심장부를 지키는 마르쿠스는 화려한 아첨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문과 헛된 암투보다 불쾌한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쓸데없이 남의 속내나 캐는 자가 아니라 대지의 깊은 곳을 침묵 속에 탐구하는 철학자처럼. 죽음을 앞둔 시르미움의 천막에서도 그의 관심은 바깥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남의 속을 캐는 자보다 비참한 것은 없고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타인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불행한 자는 없습니다. 불행은 늘 자신의 길을 외면할 때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바깥의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주하는 것. 같은 구절에서 플라톤은 세상의 진리를, 마르쿠스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일궈냈습니다. 이상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진영과 궁전에서 함께한 9권의 책이었습니다.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채 책에서 평정을 찾은 황제의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필앤노트 앱에서 만나보세요.